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의 중심선 역할을 하는 기준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썸네일을 선 하나로 돈 벌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은 이게 과정된 게 아니구나. 기준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선 하나만으로도 꾸준한 수익을 쌓는 고퀄리티의 차트 매매를 하는 게 가능하겠구나 라고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보기에는 이렇게 복잡해 보입니다만 일목, 한눈에 보다, 균형표, 차트의 균형이라는 뜻이죠. 차트의 전후 좌우의 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알고 보면 되게 쉽고 간단한 지표예요. 일목균형표의 목적은 일목균형표를 이루는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후행스팬 이 5가지의 요소를 통해 차트의 중심을 파악한 뒤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지표예요. 그 중에서도 기준선은 이름에 걸맞게 시세의 중심을 표현한 일목균형표의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일목균형표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선이라고 보면 되고 그만큼 기준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엄청난 효율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볼 만한 영상인지 판단을 돕기 위해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투자자산 운용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15년차 전업 투자자고요. 전직 제도권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이전에는 주식 차트 관련 도서를 여러 권 집필을 했었고 다수의 도서 플랫폼에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이력이 있습니다. 또 종목 공부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10,000분 이상 보유한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실제 매매 인증과 수익 인증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학습이 아예 안 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증권사 채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자산 운용 자격이 아니라 투자 권유 대행인 정도의 수준이에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고 이 분야에 시간을 들여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책임감 없이 떠드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준선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기준선은 최근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준 뒤에 2로 나눈 값을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동평균선이랑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달라요.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가를 선으로 나타내지만 기준선은 최고가와 최저가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고가와 최저가의 변화가 없으면 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저가가 올라가거나 최고가가 경신돼야 선도 올라가고 최저가가 경신되거나 최고가가 내려와야 선도 내려가요. 이동평균선은 평균값의 변화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선의 방향성이 변화하지만 기준선은 최고가와 최저가가 달라져야 선이 움직이니까 이평선에 비해서 더욱더 강도 높은 추세 변화가 있어야 선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즉, 강도 높은 단기 추세 변화를 기준선의 방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차트에 기준선을 추가하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린 뒤에 실전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 보고 계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일목균형표를 검색해 준 뒤에 이렇게 체크가 되면 그대로 적용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설정 창에 들어가시고요. 자, 다른 항목은 제외하고 기준선만 남겨줄게요. 자, 라인 설정에서 다른 항목은 꺼주고 기준선만 남겨주겠습니다. 여기서 기준선의 라인을 보시기 편하게 두껍게 바꿔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차트에 이 회색선 기준선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졌습니다. 자, 기준선은 중심을 나타내는 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으면 단기 상승 국면이고 주가가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단기 하락 국면이라고 봅니다. 자,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으면 단기 상승 국면, 주가가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단기 하락 국면이다. 그리고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을 땐 기준선이 지지 역할, 그리고 주가가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땐 기준선이 저항 역할. 자,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그때는 지지를 받고 주가가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땐 기준선이 저항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들어버리면 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시시때때로 반복을 하는데 무슨 기준선이 지지 역할을 하고 저항 역할을 하며 단기 하락 국면이고 뭐 단기 저항 국면이고 이게 뭔 말이냐.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해시켜 드릴게요. 과거부터 보면은 자, 이 지점 있죠? 여기 솟아있는 부분. 이거 누가 봐도 어떤 초보자가 봐도 고점입니다. 여기서 고점을 찍고 이후에 돌릴 때까지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자, 확인을 해보면 이 최고 구간에서 이렇게 최대 거래대금을 동반했고 캔들을 보면은 윗꼬리가 깁니다. 이건 하락 전환 신호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내려가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기준선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매매하고 이런 자리에서 기준선 돌파가 나왔다고 매매를 하면 아예 이거는 차트를 기본도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지간히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진입 자체를 안 합니다. 이런 구간은 매매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기준선이고 나발이고 뭐 보조지표고 매매법이고 아예 아무것도 안 먹힙니다. 이럴 때는 단적으로 기준선 위냐 아래냐를 보는 게 아니라 짧게 보는 게 아니라 비율을 보는 거예요. 자, 주가가 기준선 아래에 있는 구간이 위에 있을 때보다 현저하게 많죠. 비율적으로. 이럴 때는 이런 구간이 있을 때 또 차트를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 기회를 주는 때는요. 시작을 하는 때 그때는 가장 최근에 바닥 구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전고점 있죠. 바닥 구간이 되기 전 고점 그때를 돌파할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여기서 신저점이 최초로 만들어졌겠죠. 자, 이게 신저점인데 이때 당시에 그럼 이때 전고점은 여기란 말입니다. 선을 그어 볼게요. 자, 이 당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고점을 깨고 올라가서 지지까지 받고 다시 올라가는 신호가 나와야 가장 좋은 매매 신호가 나온 겁니다. 자, 보면 지금 여기 선을 그어 놨는데 도달을 못하고 빠지죠. 고점이 낮아지죠. 자, 그러면 다음 신고점, 다음 신저점은 여기입니다. 그죠? 그 전에 만들어진 고점 못 깼어요. 다음 신저점은 여기. 자, 그러면 여기가 그어지는데 자, 여기도 돌파가 나왔다가 지지를 실패하고 떨어집니다. 그럼 다음 구간을 봤을 때 이후에 신저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은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 신저점이 만들었을 때 전 고점 여기가 되겠죠. 여기다 또 그어봅니다. 자, 다른 거 자르고 여기만 그어볼게요. 자, 제가 뭐랬어요? 여기 돌파하고 지지하고 재상승이 나와야 진입이라고 했죠. 자, 그럼 돌파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다가 또 신저점을 만듭니다. 그러면 고점이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가 신저점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가볼게요. 또 빠집니다. 자, 여기서 일단 돌파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빠졌죠. 지지가 확실하게 확인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보면 지금 빠졌다가 다시 재상승이 나온 게 여기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도 됩니다. 이후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주가가 확 올라가죠. 그리고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자리를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지금 이 파란색 자리까지는 안 와요. 안 오고 언제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되냐. 뭐 다른 종목도 보여드릴 거고 삼성전자만 이런 게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을 합리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단편적으로 기준선의 지지 저항을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알려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차트 구간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이후에는 그럼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언제 잘라야 되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잘라야 될 때가 여기죠. 보면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 저점이 계속 높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점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전 저점을 완전히 깨버리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개파락에. 그러면 여기서는 청산을 해야 돼요.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근데 매수 포인트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일부라도 청산을 했으면 여기서 완전 청산 신호가 나왔을 때 청산을 해도 무조건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간을 크게 보고 주식을 하면. 자, 이후에 보면 자, 일시적 반등이 나오지만 기준선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고 전 저점까지 갱신하면서 깨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저점 만드는 거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자, 바닥을 언제 만드냐? 자, 여기가 바닥입니다.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여기까지 지났다고 쳤을 때 저점도 안 깼죠. 그러면 이전의 고점이 어디예요? 다 지워주고 자, 여기란 말이죠. 제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나면 바닥을 만들었을 때
바닥 신호가 나오면은 그 전 고점을 체크해라.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가 확인되고 재상승이 나왔을 때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쭉 가봅니다. 자, 여기 깬 거 아니죠? 저항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깼습니다. 여기서 깼고 이제 지지하고 재상승 나오는지 봐야겠죠? 자, 재상승이 나왔네요. 그죠? 재상승이 나왔어요. 깨고 올라가고. 그럼 이런 데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유를 보면 보시다시피 자, 이 지점을 잡아놓고 돌파, 지지, 재상승이 나왔을 때 사면 이런 시점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매법을 배우기 전에 이런 기본부터 아셔야 돼요. 어디서 사야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뭐 기준선 배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나 싶으실 텐데 이걸 말씀드리고 기준선의 방향성을 알려드려야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 기준선에 알아야 될 것 두 번째가 기준선의 방향성이에요. 기준선의 방향성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사라고 한 데가 이 두 개의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지지하고 재상승 나왔을 때 이런 데서 사라. 그러면 기준선을 보면 방향이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치우고 자, 이건 빼고 여기도 보면 여기서 신저점 기록하고 전 고점 체크하고 여기를 뚫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후에도 보면은 기준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두 시점 전부 다 기준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시점들입니다. 기준선의 방향은 시세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준선의 방향은 시세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보시면 이전에 기준선이 우하향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흘러내리잖아요. 기준선이 우하향하고 있을 때 보면 주가가 흘러내리잖아요. 기준선의 방향이 우하향 중이고 주가가 기준선 아래에 있는 주식은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단편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런 구간에 낚인단 말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구간을 파악하고 매매를 할 줄 알게 되면 이런 구간에 안 낚일 수가 있고 기준선의 방향성이라는 게 대단히 의미 있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의미 있다, 함께 뭘 봐야 된다 이런 걸 안 알려주니까 몰라서 돈 내고 시간 들이고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사람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주식 교육이 틀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기본입니다. 기준선이 주가랑 어떤 관계가 있고 방향성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기본을 알려드린 거고 이제 수익 매매를 할 때 가장 결정적인 매수 타점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기준선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보다 추세 지표인 ADX를 같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수익 매매법인데 매매법은 기준선 플러스 추세 지표인 ADX를 같이 보시는 게 오늘 알려드릴 매매법이에요. 기가 막힌 거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매매법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투자가 필수인 이 시대에 투자 능력을 키워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현명한 분들이실 겁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저도 누구보다 돈을 많이 잃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막막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주식 공부방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는 매일 투자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데일리 단타 종목, 단기 스윙 종목, 장기간 들고 갈 대형주 추세 추종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반드시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운영해 오다 보니 감사하게도 1년 만에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 댓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차트 분석 후에 공유드리는 스윙 종목을 통해 처음으로 이런 큰 수익을 봤다, 덕분에 졸업했다 라는 감사 댓글들도 달아주시는데요. 스윙 종목은 이 방에서 매달 최소 한 종목 이상은 공유드리고 있는데 최근 어떤 종목이 공유되었는지 간단하게 인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세장이었던 11월은 자, S51을 검색해보면 자, 날짜 11월 4일에 스윙으로 S51 공유드렸고요. 보시다시피 당시 매수가는 7만원대, 목표가는 83,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S51의 차트를 확인해보면 공유드린 11월 4일 자, 공유드린 11월 4일 S51 7만원대에서 약 2주 만에 보시면 S51
95,500원까지 원웨이 상승이 나오면서 2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10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 자 날짜 확인해보면 10월 15일에 30만 원대의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로는 50만 원을 잡아드렸네요. LG에너지솔루션 차트 확인해보면 공유드린 10월 15일 LG에너지솔루션 30만 원대에서 이후 상승이 그대로 쭉 나와주면서 52만 7천 원까지 목표가를 뚫고 37%가량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9월에는 현대로템, 자 9월 1일에 현대로템 수익 공유 나갔고요. 현대로템도 차트를 확인해보면 자 9월 1일 현대로템 19만 2,100원, 19만 2,900원, 19만 원대에서 이후 24만 9,500원까지 약 30%가량 단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8월에는 로보티즈 검색해보면 자 8월 7일에 단기 스윙 종목으로 로보티즈가 나갔습니다. 자 로보티즈로 차트 확인해보면 자 8월 7일 로보티즈 8만원, 83,000원 종가 8만원대에서 이후 29만 4,500원까지 3배 이상 무려 266%가량 상승이 나온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올해 물론 시장의 장기 상승 추세가 도와주었지만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큰 수익 안겨주는 스윙 종목들을 공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역은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공유 내역 검색을 통해 바로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방에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2026년 상반기 폭등 기대되는 수익 종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영상에서 강의하는 매매법의 여러 가지 조건 검색식 설정법이 담긴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준선을 ADX와 함께 활용해서 최적의 매수 시점을 잡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ADX부터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거 선 그어놓고 자 ADX 지표 추가해서 ADX 검색해 주시고 첫 번째 바로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 적용 눌러주고 설정값 바꿀 필요 없고요. 라인만 좀 두껍게 잘 보이시게 할게요. ADX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거 추세 지표거든요. 추세 지표. 추세라는 건 이제 주가의 주가 방향성의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상승 추세가 강하면 주가 상승과 함께 ADX가 상승합니다. 하락 추세가 강하면 주가 하락과 함께 ADX가 우상향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조정 하락일 경우, 하락 전환이 아니라 조정일 경우,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을 경우에 주가는 하락하고 ADX도 우하향합니다. 조정 상승은 주가는 상승하는데 ADX는 우하향합니다. 자, ADX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실 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눈으로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 상승 추세가 강하죠? 자, 주가가 올라갈 때 ADX도 같이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하락 추세가 강할 때 보면 자, 주가가 하락할 때 ADX도 올라갑니다. 이건 하락 강도가 강한 거죠. 그리고 상승 조정, 하락 추세에 대한 상승 조정이 나왔을 때는 보시면 자, ADX 내려가는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자, 주가가 내려가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ADX가 내려갑니다. 그럼 이건 조정이에요. 재상승할 확률이 높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매매법에서 ADX를 볼 때 찾아야 되는 지점, 포착해야 되는 지점은 이런 구간입니다. 바닥에서 올라갈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어야 돼요. 자, 주가 상승과 함께 ADX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신호가 나오면 최소한 상승 강도가 중간 이상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주가 상승과 함께 ADX가 바닥에서 올라가면 상승 강도가 중간 이상이다. 자, 주가 상승과 함께 ADX가 바닥에서 올라가면 상승 강도가 중간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만 보고 또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동시에 나와야 되는 기준선의 신호가 있어요. 기준선의 신호.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거는 자, 기준선이 아래로 꺾였을 때 지금 선이 아래로 꺾여 있죠. 이 구간 이렇게 꺾였을 때 주가가 기준선을 돌파. 자, 지금 보시면 기준선 아래에 있던 주가가 기준선이 내려가고 있을 때 다시 돌파해서 기준선을 돌파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갔죠. 이 신호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기준선이 꺾였다는 건요. 기준선이 꺾였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꺾였다는 거는 단기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신호예요. 단기 하락이 될 수 있는 신호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걸 깨고 다시 주가가 기준선을 돌파했다는 거는 반발하는 복원력이 굉장히 셌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 적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기준선이 우하향으로 꺾였을 때 주가가 기준선을 돌파하는 건 반발하는 복원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다. 일정량 이상의 높은 강도 추세가 나와야 이런 신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기준선이 우하향으로 꺾였을 때 주가가 기준선을 돌파하는 건 반발 복원력이 셌다. 일정량 이상의 강도 높은 추세가 나와야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신호가 나왔을 때 ADX는 왜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냐? ADX가 높이가 높을수록 기존 추세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형성된 이후에 반발성 있는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이 추세 초입에 비해서 이 바닥을 뚫고 올라가는 추세 초입에 비해서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꺾일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보면 딱 이 자리인 거죠. 기준선이 꺾이고 주가는 반발해서 돌파하고 기준선을 아래에서, 그리고 ADX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 이런 구간이 매수 시점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저점을 만들기 전 고점 돌파, 여기를 체크했을 때 전체적으로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 재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좋은 자리는 귀결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지금 삼성전자만 봤으니까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보신 공부방에 자, 하나오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윙으로 드린 날짜가 두 번이에요. 한 번은 보시면 자, 작년 12월 24일 종목 브리핑 하나오션 중단기 스윙 관점 공유해서 한 번 나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10월 22일에 단기 스윙 관점 공유해서 하나오션 이렇게 두 번 나갔습니다. 최근 거부터 볼게요. 자, 10월 22일 자, 10월 22일 단기 스윙 관점 공유 하나오션 의견 드린 거 확인시켜 드렸고, 이때 목표가는 자 15만원 잡았습니다. 10월 22일에 드리면서 목표가를 15만원 잡아 드린 거예요. 차트 볼게요. 보면 일단 10월 22일이 이날입니다. 자, 이 캔들 10월 22일 체크해 놓고 이후에 목표가 15만원 돌파한 거 달성한 거 보여드렸죠. 자, 일단은 기준선이 꺾여 있을 때 돌파가 나온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다시 자, 기준선이 여기서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돌파가 나온 자리는 이 자리예요. 아래에서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ADX를 보면 같은 자리가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제가 말씀드린 신호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신호가 같이 나온 날이 제가 공유드렸던 10월 22일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자, 작년이죠. 작년 12월 24일 자, 날짜 확인해 보면 자, 2024년 12월 24일 종목 브리핑 하나오션 중단기 스윙 관점 공유로 드렸고, 모두 좋은 시점이다. 재료 지속성도 좋다라고 하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분할로 계속 모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장기로 보고 드린 거죠. 자, 12월 24일 2024년 12월 24일 이 캔들입니다. 자, 이거 체크를 해놓고요. 자, 확인해 보면 기준선이 우하향하고 있을 때 주가가 아래에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오고 ADX는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점. 근데 이 시점은 아까 삼성전자 차트 분석해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차트를 보고 구간 파악을 한 이후에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도 기준선 우하향할 때 돌파가 나오고 여기도 기준선 우하향 중에 돌파가 나왔는데 얼마 못 가서 꺾이잖아요. 일단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ADX의 높이가 애매합니다. 바닥에서 올라와야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런 자리에서도 큰 수익 주는 구간이 많이 생기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낮은 곳에서 올라오는 게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자, 기준선 우하향 중에 여기서 찐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는데 ADX의 선이 여기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자리보다 애매한 높이에 위치해 있죠.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이 기준봉, 돌파가 나온 기준봉 이걸 체크해 보면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중심값이고 매물대가 워낙에 많이 쌓여 있는 곳이라서 이런 자리에서는 맞고 떨어질 확률이 아직 너무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뚫고 지지까지 받고 재상승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매수점 알려드린 게 딱 두 개예요. 이 자리, 이 자리. 확인해 보면 기준선이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준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한 자리는 구간 자체가 좋았고 수익을 정말 길게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자리였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여기는 이 자리에 부딪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공유드렸던 10월 22일 이 캔들은 이 자리를 뚫고 마무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저항 구간도 뚫어줬고 전체적으로 단기 상승이 세게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목표가를 하지만 여기는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설정을 해서 드린 거예요. 뭐 이거보다 더 오늘의 매매법이 의미 있는 걸 증명할 게 뭐가 있을까요? 차트에 존재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기 전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더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주식을 통해서 선으로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선으로 매매를 할 때 가장 확률 높은 것 그러면 이평선은 62평선 그리고 두 번째가 22평선 돌파 신고가예요. 자, 62평선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왔을 때 주식을 사면 이평선을 활용해서 매매를 했을 때는 가장 수익 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가장 높고요. 통계적으로. 그 다음이 22평이에요. 근데 22평은 단기죠. 그래서 오신호가 좀 많이 나오고 62평에 비해서 62평은 오신호가 적지만 이 호흡이 느리죠. 매매 호흡이. 그래서 중간에 흔들리는 거를 초보자분들이 잘 못 버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선은 26일을 기준으로 최고가 최저가를 하기 때문에 62평보다 신호도 많이 나오고 22평에 비해서 정확도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기준선은 정말 좋은 선이고요. 매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볼 줄 아시게 되면 정말 기준선 하나만 제대로 판별해서 주식을 볼 줄 아셔도 이전에 매매하실 때보다 훨씬 더 수익 확률이 높아지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